첫 번째 경기 마인츠 대 슈투트가르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인츠는 3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구축하지만 최근 전환 속도가 떨어졌다. 플러바우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풀지만 압박이 들어오면 전진 패스의 질이 급감한다. 시브는 활동량이 많으나 커버 타이밍이 늦어 역습 대응에 불안함을 보인다. 이재성은 중원에서 안정적이지만 수적 열세 상황에서는 영향력이 감소한다. 라인을 올릴 때 롱패스 한 번의 간격이 벌어지며 수비 밸런스가 흔들린다. 세컨드볼 대응력도 부족해 연속 실점 가능성을 자주 드러낸다. 공격 템포 역시 수비 불안이 이어질 때마다 경직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밸런스가 무너지면 전체 리듬이 끊기며 경기 흐름을 잃는다. 슈투트가르트는 빠른 전환과 하프라인 돌파에서 완성도가 높다. 데미로비치는 포스트 플레이로 이선 침투를 유도하며 연계 플레이의 중심이다. 볼테마드는 스피드를 앞세워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움직임이 위협적이다. 르웰링은 좌우 전환 타이밍을 정확히 읽어 롱패스로 찬스를 창출한다. 3명의 조합은 탈압박 이후 단 3패스로 득점 루트를 완성하는 속도형 전술이다. 중원 압박 이후 세컨드볼 회수 속도가 빠르며 곧바로 공격 전환으로 이어진다. 마인츠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볼테마드와 르웰링의 타이밍이 완벽히 맞물린다. 이로 인해 상대가 정비하기 전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슈투트가르트는 탈압박 이후 속도전에서 확실히 우위에 있다. 마인츠는 라인을 올릴수록 커버 타이밍이 늦어 수비 붕괴 위험이 크다. 체력과 템포 유지 모두에서 슈투트가르트가 한 수 위다. 두 번째 경기 브레다 대 헤라클레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레다는 4-2-3-1 전형으로 짜임새 있는 공격 전개를 펼친다. 반 호이동크는 등지는 플레이로 전방에서 연결의 중심을 맡는다. 타르비티에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을 흔들며 컷백 루트를 자주 만든다. 나소는 짧고 긴 패스를 섞어가며 템포를 유연하게 조절한다. 3명의 조합은 하프라인부터 공간을 찢는 구조적 공격을 완성한다. 홈에서는 전진 압박을 강하게 걸며 상대 빌드업을 차단한다. 타르비티에의 돌파와 나소의 침투가 맞물릴 때 공격 리듬이 절정에 달한다. 전반 초반부터 빠른 템포로 상대를 압박하며 주도권을 잡는다. 헤라클레스는 최근 10경기 30실점으로 수비가 완전히 붕괴됐다.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포백 간 협력 수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쿨레노비치는 전방에서 고립되고 반기스트의 커버 타이밍은 불안하다. 브룬스는 템포 조율은 가능하지만 수비 간격이 무너져 중원 장악이 어렵다. 하프라인 압박이 느려 세컨드볼 대응도 전혀 되지 않는다. 하이프레싱에 쉽게 뒷공간을 내주며 연속 실점이 이어진다. 조직력 결핍으로 인해 라인 유지가 되지 않고 후반으로 갈수록 붕괴된다. 컵 대회에서도 이 불안한 구조는 고스란히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브레다는 조직적인 전환 속도와 공격 템포가 완성형에 가깝다. 헤라클레스는 수비 간격이 무너진 상태로 전환 압박에 속수무책이다. 브레다가 초반부터 몰아붙이며 완승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쾰른 대 바이에른 뮌헨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쾰른은 3-4-3 전형으로 압박과 윙백 전진을 병행한다. 하지만 최근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며 간격이 자주 벌어진다. 윙백의 전진 이후 커버가 늦어 측면 공간이 한 번에 열린다. 카민스키는 커버 범위가 넓지만 빠른 전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마르텔은 태클로 밸런스를 잡지만 압박 간격이 무너지면 리듬이 깨진다. 전진 타이밍이 맞을 땐 위협적이지만 수비 전환이 느리다.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어 박스 앞 공간이 자주 열리는 경향이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유지는 더욱 어려워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바이에른은 4-2-3-1 구조로 케인이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담당한다. 그의 포스트 플레이는 이선과 완벽히 맞물리며 공격 전환의 기점이 된다. 올리세는 드리블 돌파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찬스를 창출한다. 고레츠카는 피지컬을 앞세워 세컨드볼을 장악하며 템포를 조절한다. 이 조합은 속도와 연계를 모두 갖춘 완성형 공격 라인을 형성한다. 하프라인에서 전개가 시작되면 두세 번의 패스로 박스까지 도달한다. 특히 올리세의 돌파와 케인의 움직임이 맞물릴 때 득점 확률이 높다. 전환 속도 자체가 리그 최상급으로 상대 수비 간격을 쉽게 흔든다. 쾰른의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는 순간 바이에른의 전진 드리블이 폭발한다. 고레츠카의 이선 침투와 케인의 연계가 리듬을 만든다. 바이에른이 템포와 완성도 모두에서 압도적이다. 네 번째 경기 아스날 대 브라이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스날은 4-3-3 전형으로 웨데고르와 마두에케가 중심을 이룬다. 웨데고르는 전개 템포를 조율하며 방향 전환의 타이밍을 완벽히 잡는다. 마두에케는 빠른 드리블과 궤적 변화를 통해 수비를 흔든다.
요케르시는 포스트 플레이로 공간을 만들어 이선의 움직임을 돕는다. 좌우 전환이 완성도 높게 이뤄지며 외대고르의 한 번의 스위치로 찬스가 열린다. 중앙 유인 후 반대 전환으로 상대 압박을 무너뜨리는 전개가 자주 나온다. 박스 근처에서는 수적 우위를 쉽게 확보하며 리듬을 유지한다. 결국 템포 조절과 방향 전환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구조를 만든다. 브라이트는 4-2-3-1 구조지만 중원 압박의 균형이 불안하다. 볼이 한쪽으로 몰리면 반대 커버가 늦어 공간이 자주 열린다. 미토마는 역습 상황에서는 위협적이지만 세트된 공격에선 단조롭다. 오라일리는 패스 능력은 있으나 수비 가담이 느려 압박 간격이 벌어진다. 웰백은 포스트업은 되지만 전진 패스 속도가 느리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압박이 어긋나면 중앙 공간이 바로 노출된다. 수비 전환 시 커버 라인이 무너져 세컨드 찬스를 자주 허용한다. 결국 반대 전개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져 전환 공격에 취약하다. 아스날은 외대고르의 방향 전환으로 리듬을 가져간다. 브라이트는 커버 타이밍이 늦어 전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아스날이 중원 템포를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리버풀 대 크리스탈 패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4-2-3-1 전형에서 에키티케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이끈다. 그는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중원과 전방을 연결한다. 비르츠는 하이포스트에서 패스를 전환하며 템포를 조절한다. 모하메드 살라는 돌파와 컷백으로 직접 득점 찬스를 만든다. 좌우 전환이 빠르고 풀백이 전진하며 폭을 넓게 쓴다. 압박 후 탈압박 전환이 빠르며 공격 리듬이 자연스럽다. 비르치의 방향 전환과 살라의 돌파가 맞물릴 때 파괴력이 극대화된다. 결국 템포 유지 폭발적 전환으로 상대를 압도한다. 팰리스는 3-4-3 전형으로 밸런스를 유지하지만 빌드업이 불안하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깊게 내려가며 전방 연결이 자주 끊긴다. 마테타는 고립되고 사르는 돌파 타이밍이 늦다. 휴즈는 템포 조절이 부족해 리버풀의 압박에 쉽게 끊긴다.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 실책이 많고 롱패스로 리듬을 잃는다. 연결 속도 결핍으로 공격이 단절되는 장면이 잦다. 수비 전환 시 커버가 느려 압박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리버풀의 하이프레싱에 경기 내내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리버풀은 전환 속도와 압박 탈출에서 확실히 앞선다. 팰리스는 연결 구조가 느려 경기 흐름을 주도하기 어렵다. 리버풀이 홈에서 완승할 가능성이 크다. 여섯 번째 경기 뉴캐슬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탈압박 구간에서 백패스가 잦아 전진 템포가 죽는다. 엘랑가는 침투를 시도하지만 볼 공급이 늦어 효율이 낮다. 반스는 전진 루트를 찾지만 하프 스페이스 연결이 단절된다. 토날리는 빌드업 중심이지만 수비 가담으로 여유가 없다. 점유율은 유지되지만 찬스 창출력이 낮다. 백패스 루틴이 반복되어 공격 리듬이 느려진다. 변칙 전개가 사라지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밀린다. 전체적인 템포가 둔화되어 상대 압박에 갇힌다. 토트넘은 중원에서 전진 패스로 리듬을 만든다. 사비 시몬스는 좁은 공간에서도 볼을 잃지 않으며 과감히 전진한다. 히샬리송은 등지고 볼을 받아 상대 수비를 끌어낸다. 쿠두스는 폭발적 드리블로 뉴캐슬의 밸런스를 흔든다. 짧은 터치와 빠른 템포로 전개 완성도를 높인다. 압박 이후 빠른 전환으로 공격을 이어가며 효율적이다. 시몬스가 패스 타이밍을 조율하며 전체 리듬을 만든다. 효율적인 전개로 중원 장악을 지속한다. 뉴캐슬은 백패스 중심 전개로 템포가 느리다. 토트넘은 시몬스의 전진 패스로 흐름을 주도한다. 중원 주도권 싸움에서 토트넘이 확실히 앞선다.